저 사람 이거 한 끈만 차이를 좀 주면은 을 보러 오셨다가 저한테 엉뚱한 거를 상담을 받고 가시는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리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끗 차이로 여러분들의 외모가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외모에서 포텐셜,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피부 미용을 하면서 의사로서의 관점으로 보는 것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들이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한 끗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외모에서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 이거 한 끗만 차이를 좀 주면은 굉장히 좀 외관적인 모습에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살을 빼면 맞아요. 첫 번째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우리가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는 우리가 외모뿐만 아니라 사실 건강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체내에 지방들이 많이 축적이 되고 지방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만성염증으로 유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만성염증들이 장기화가 되면은 나중에 큰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3대 질환이라고 하죠. 성인병의 3대 질환이라고 하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환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게 이런 만성염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과도한 지방 축적을 막고 그리고 체중 감량을 좀 잘 해주시는 게,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중 감량을 잘 해줘야지 우리가 외관적으로도 얼굴이 조금 라인이 조금 살고, 우리가 흔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턱라인이 좀 살아나면서 우리가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좀 슬림하고 그리고 예쁜 얼굴로 가다듬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얼굴에 지방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얼굴 살이 너무 많게 되면은 피부과적으로도 시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외모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외모를 딱 봤을 때 우리가 40대 50대 이상이 되면은 두피 있죠. 이 모발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외모적으로도 훨씬 더 호감도를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20대인데 30대인데 방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모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모발 관리는 여러분들 샴푸를 하시잖아요. 샴푸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빡빡빡 문질러요. 우리가 미용실이라든지 헤어샵에 가게 되면은 샴푸를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꾹꾹 이렇게 지압으로 눌러서 샴푸를 하시는 거를 아마 느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손톱으로 이렇게 두피를 굉장히 뻑뻑뻑뻑 긁어서 이렇게 샴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드러운 우리 손가락 있죠? 손가락 끝을 이용을 해서 샴푸를 지압을 이용을 해서 꾹꾹꾹 눌러주시면서 샴푸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샴푸를 하신 다음에도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는 두피가 좀 뿔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충분히 미온수로 충분히 모발을 좀 적신 다음에 샴푸를 해요. 손끝을 이용을 해서 두피 마사지를 하면서 샴푸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바디워시를 먼저 해요. 그리고 한 1분 정도가 지나겠죠? 그러면은 두피에 우리 오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겠죠? 미온수로 이렇게 모발을 헹궈냅니다. 근데 모발을 헹궈낼 때도 정말 꼼꼼하게 잘 헹구셔야 돼요. 대충대충 헹구시면은 그 샴푸 성분이 나중에 모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또 탈모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 여러분들이 샤워를 하시되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는 샴푸로 좀 불리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설거지를 할 때도 우리가 보통 세제라든지 이런 데 좀 불리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름기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오염된 물질들이 불림 현상으로 잘 벗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샴푸를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헹구시면은 모발에 있는 오염 물질을 정확하게 세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1분 정도는 적어도 불려주시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샴푸를 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보통 뜨거운 바람으로 두피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람을 좀 이렇게 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헤어 드라이는 굉장히 좀 비추하는 편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이를 할 때도 약간 미지근한 바람이라든지 약간 찬바람 있죠. 그런 걸로 이제 두피를 좀 건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가 좀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영양제를 좀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손톱이라든지 이런 거 깎다 보면은 손톱이 또 갈라지고 깨지고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단백질이 많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인데, 단백질을 보충을 잘 해주셔야 되고, 전 가급적이면은 두부라든지 연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그래도 내가
내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먹는 콜라겐이라든지 그리고 비오틴이라든지, 비오틴은 비타민 B7이죠.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좀 섭취를 해주면서 우리가 체내의 단백질 합성이 좀 잘 되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면은 우리가 건강한 두피뿐만 아니라 건강한 모발에 좋은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이런 관리들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얼굴을 딱 봤을 때 저 사람 헤어스타일도 괜찮고 얼굴에 그렇게 지방도 좀 많지가 않은데 한 끗 차이가 좀 아쉽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얼굴의 볼륨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얼굴은요, 우리 아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얼굴이 좀 빵빵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에 굴곡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좀 축적이 되고 그리고 지방이 좀 처지고 피부도 처지면서 여러 가지 얼굴에 굴곡들이 생겨요. 그 얼굴에 볼륨 변화가 생기는데 옆볼살이 꺼진다거나 앞볼살이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눈 밑 지방이 이렇게 튀어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얼굴에 굴곡 라인들이 생기는데 이런 볼륨감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리들 아니면은 치료들을 해주시면은 이 한 끗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색소 치료를 하러 오셨다가 오히려 이거 먼저 하세요라고 아마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얼굴의 볼륨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얼굴의 볼륨감들을 잘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한 끗 차이로 굉장히 어려 보일 수가 있고 얼굴이 조금 활기 있어 보이는 얼굴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저는 눈밑 지방이 너무 이렇게 두툼하게 있거나 하면은 눈밑 지방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든지 수술을 먼저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 얼굴에 굴곡이 어디가 좀 많고 어디가 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어디가 좀 볼륨감이 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거울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얼굴에 볼륨감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우리 PD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젊으셔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대개는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 그 이후에 그런 볼륨감의 변화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만 교정을 해주셔도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너무 활기차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강추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바로 얼굴의 주름입니다. 주름이 여러 가지 주름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표정을 짓고 있지 않을 때도 생기는 그런 골짜기 주름이라고 하죠. 골진 주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표정, 웃을 때라든지 말할 때라든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얼굴 근육의 변화에서 생기는 표정 주름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주름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주름 중에서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주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그런 표정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톡스라든지 이런 이제 콜라겐 부스터라든지 그런 이제 약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름들을 좀 개선을 시킬 수가 있고 가만히 있어도 무표정일 때도 생기는 그런 골짜기 주름 같은 경우는 보톡스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러라든지 지방 이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콜라겐 주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이런 주름들을 개선시키면 너무너무 얼굴이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으시지? 라는 생각이 좀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주름은 또 개선을 시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주름이 이쁜 얼굴에는 남겨놓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주름들은 조금 치료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을 이용을 해서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얼굴 라인에서 훨씬 더 좀 젊어 보이고 그리고 좀 예뻐 보이고 내 외모가 좀 개선됐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게 바로 주름이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얼굴에 있는 그런 주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바로 색소입니다.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넣었잖아요. 첫 번째는 다이어트, 모발, 얼굴의 볼륨감, 주름 제가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서 그리고 이 순위대로 했을 때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있어 그러면은 1번 먼저 해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다이어트고 그리고 2번은 두피 관리, 모발 관리고 그리고 3번은 얼굴의 볼륨감이고 4번은 주름이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는 제가 순위를 매겨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지막은 색소예요. 저는 이제 색소를 위주로 진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색소를 보러 오셨다가 저한테 엉뚱한 거를 상담을 받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일단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있잖아요. 1번에서 4번까지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색소 치료를 정 원하시면 하시면 되고, 그래서 색소 치료는 사실 얼굴에 있어서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기는 하지만 제 순위로 따졌을 때는 이제 한 5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색소 치료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색소, 뭐 점이든 아니면은 뭐 검버섯이든 흑자, 잡티, 주근깨, 뭐 오탑 반점 여러 가지 이런 색소들이 잘 생기지는 않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색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소들이 얼굴에 많이 깔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색소 관리도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색소 치료는 진짜 너무너무 다양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홈케어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국이라든지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색소 관리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소 관리를 할 때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색소 관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관리는요, 비타민을 먹고 바르자예요. 비타민 B3,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리고 비타민 C를 먹고 바르자. 대부분은 이거 잘 안 하시죠. 한 30% 정도가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입에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타민 B3,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꼭 바르시고 드시고 비타민 C도 바르시고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만큼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고, 그리고 우리 얼굴에 미백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기초적으로 먹고 바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외출을 하실 때도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는 거.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하도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제가 닥터코스모라고 하는 브랜드에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정말 많이 넣어놨어요. 그만큼 좀 화장품의 원료 중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원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화장품 성분들을 보면은 진짜 미백에 관해서 이제 화장품 여러분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드시는 거. 그리고 비타민 C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강력한 항산화제뿐만 아니라 우리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들을 좀 제거를 해주고 노화를 또 예방해주는 효과가 이미 입증된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가 않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잘 바르시는 거,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6번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피부가 촉촉하거나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는 게 바로 보습이잖아요. 이 보습의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피부가 좀 건조한 것 같아요, 좀 땡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제 피부가 저한테 항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건조하니까 물 좀 줘봐. 우리 왜 목마르면은 물 마시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피부가 좀 건조하다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에센스 미스트 같은 거를 수시로 정말 뿌리거든요. 미스트라고 하면은 이거 뿌리면은 다시 더 건조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일이 없는 그런 미스트, 그리고 알코올 성분이 없는 미스트를 좀 뿌려주시면 촉촉하게 좀 유지가 잘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그런 미스트가 있으면 그런 오일이라든지 알코올 성분이 없는 걸로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미스트 형태로 좀 뿌려주시면 피부가 좀 촉촉하고 그리고 건조하지 않게 이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건조함을 느끼는 순간 제 피부는 노화되고 있다, 나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조함을 제가 참 참지를 못해요. 자, 오늘은 제가 한 끗 차이, 한 6개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 끗 차이로 여러분들 외모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6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한지,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6가지를 잘 챙겨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매기시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부터 여러분들 관리를 해보시면은 나의 외모가 그리고 훨씬 더 어려 보이고 동안으로 보이고 피부도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